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경찰 내란 특별수사단에서 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 여기 내란 혐의 피의자들입니다. 네. 다들 아시는 네. 것처럼 네. 여기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CCTV를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장소가 대통령 집무실, 복도, 대접견실 등입니다. 국무회의장. 네. 네. 이쪽에 있는 CCTV를 확보했는데 그동안 아까 제가 언급했던 세 사람, 이상민, 한덕수, 최상목 이 사람들이 조사받을 때 진술했던 거하고 이 CCTV 영상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했대요. 네. 네. 셋 다 차이가 있대요. 네. 근데 정확하게 12월 3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인 4일까지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영상에서 찍힌 장면들이 다수가 상세히 확인됐다고. 요게 이제 요 두 줄입니다. 진술과 차이가 있다. 두 번째,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영상에서 관련 장면들이 매우 상세하게 확인돼 있다. 요 두 가지 포인트인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보도가 된 것인가 매우 이제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찰 조사와 CCTV의 차이점이니까 일단 한덕수가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언급했는지를 보니까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에 윤석열 전화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 거기에서 국무회의 전에 윤석열을 수차례 말렸다. 이런 진술 내용들이 경찰 총리 집무실에서 진행된 첫 조사였다라고 하고요. 이상민의 경우에는 뭐 집무실에서 단전 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받다고 증언하고 뭐 국무위원 분위기 등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분위기 등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 2분 머물 때 단전 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받다. 뭐 이제 이런 류의 진술을 했었고 최상목은 검경 조사 내용만 보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밝히기 위해 일부러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제 요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뭐 물론 이제 청문회 내용이나 현안 질문 내용이나 저희가 자료로 드렸고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아까 그 특별히 상세히 담겨 있다라고 한 장소가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영상이거든요. 네.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겠습니다. 처음 또 이제 한덕수를 따져보면 네, 사전에 계엄을 몰랐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알았을 것이다.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8시가 아니다. 그 네. 이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8시간 시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 이전에 먼저 대통령실에 가서 계획을 듣고 그리고 사전에 모의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일단은 그러면 시각이 다르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바로 직전에 네. 황급히 갔는데 네. 계엄을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뜯어 네. 말렸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보다 한참 먼저 전에 아. 대통령실에 가서 네. 그 내용을 계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들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거는 이제 첫 번째로 일단 네. 짚어주신 거고. 예. 근데 그건 굉장히 확실하겠네요. 왜냐하면 한덕수의 경우에는 오후 8시에 윤석열 전화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고 했는데 8시 훨씬 이전에 만약에 그 영상에 담겨 있다. 이러면 이제 네. 거짓말인 거잖아요. 두 번째, 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난 뒤에 네. 자기는 다시 이제 정부종합청사로 가서 예. 대기하고 있었다. 네. 그리고 근데 계엄 해제 요구하고 나서 한 4시간 넘게 아무런 일이 없었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계엄이 해제가 돼야 되는데 해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그 기간 동안에 한덕수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은 계속 권유하면서 빨리 해제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예. 그것도 역시 거짓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엄 전후 둘 다. 전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네. 최상목은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쪽지들을 본인이 제대로 보지도 않고 예. 그냥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것을 보고 있을 그리고 그것을 전달받은 영상이 나왔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야, 이거는 그러면은 진짜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네 글자로 빼박캔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네요.
그 검경 조사에서 나온 내용 말고도 사실은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는 국회 청문회나 이 국회 긴급 현안 질문이나 혹은 뭐 이상민의 경우에는 헌재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등등 이제 모든 진술들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윤재관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건데, 첫 번째로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행위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아까 그 행위에 대한 대목은 비상입법기구 문건은 자기가 멀쩡하게 다 뜯어봤다. 아니 쪽지에다가 해서 자기는 반대했기 때문에 네. 또 보지도 않고 그냥 신문자한테 넘겼다고 했대. 보고 있었던 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였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예, 하나 더. 예. 그러면 이상민은 무엇이냐? 네. 이상민은 헌재 판결 재판 과정 속에서 네네네. 소방청장한테 전화한 사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당일날. 네. 근데 소방청장한테 왜 전화했냐 했더니 그냥 안부를 물어보려고 전화했잖아요. 네. 그래놓고 보니까 단전 단수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쪽지를 봤다는 건데. 단전 단수 문제가 있다. 그것만 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집어왔나? 이렇게 봤나? 단전 단수 그날 이상민의 행적은 울산에 있었어요. 예. 울산에 있다가 긴급하게 올라오죠. 17시경에 긴급하게 올라와가지고 네. 상당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계엄에 대해서 사전 모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예. 그 시간 동안에 단전 단수의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문건들을 봤을 개연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소방청장한테 전화해서 예. 단전 단수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예. 하는 그동안의 신뢰성 높은 우리의 추측이 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예.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상상만 하고 영화적 시나리오를 두 분께 부탁드린 건데, 지금 이거는 그냥 시나리오 직접 만들어도 너무 사실 가능성이 너무 높은 스토리인데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다 그동안에 최근에 좀 안 다뤄졌으니까 기억에서 멀어졌지만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네. 시상욱 권한대행까지 했던 네. 경제부총리는 네. 그 쪽지를 받자마자 그냥 안주머니에 넣고 네. 보고 있지도 않았고 네. 나중에 이제 부하 직원한테 건넸다 그랬는데 네. 느낌상 계엄과 관련된 거에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무슨 사이킥이에요? 쪽지가 안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낌으로 계엄과 관련된 건 줄 알아?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만 해도 거의 초능력자들이에요. 테이블 저 멀리 저기 있는데 요렇게 보고 나서 단전 단수 있었네 하고 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눈도 밝으신가 봐. 지금 이렇게 있으면 보이지도 않는데 글자인지 아닌지 네. 이상했잖아요. 그때부터가. 그렇죠. 그때부터가 이상했는데 중요한 건요.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접견실 복도 CCTV에 녹음 기능은 없어요. 녹음 기능 없는데 경찰이 화면만 그냥 나오니까. 화면만 보고도 그 사람들의 움직임만 보고도 거짓말했네? 라는 정도의 상황이었고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시 소환 조사할 정도 상황이잖아요. 네.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애매한 거 가지고 부를 수 있겠어요? 경찰이? 뭔가 진짜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뼈박 힌트가 있는 거지. 네.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 공통적으로 우리는 뭐 국무회의 다 반대했고 뭐 그랬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날 국무회의에서 참석해서 찬성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 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열리기 전에 사전 간담회장에서 쪽지들이 왔다 갔다 한 거죠. 이미 다 돌았구나. 너는 단전 단수 조치해야 돼. 촥촥 나눠줬구나. 너는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야 돼. 그래서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돼. 너는 또 무엇을 해야 돼? 너는 또 무엇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역할분담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각각에게 지령을 내린 거죠. 그 지령을 내린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그게 이제 정신없는 가운데 본인들도 기억이 없을 수 있어요. 아주 좋게 생각해서. 그러나 거기 국무회의장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쪽지들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들이 복도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신문자들한테 전달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국무회의장 안에서 자기의 그 수하들한테 그런 전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우니까 밖에 나와서 복도에서 전달하고 그런 과정 속에 그것들이 CCTV에 다 담겼을 개연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지금도 이게 참 프레임이 갇히는 건데 황당한 용어가 하나 있긴 해요. 애초에 쪽지란 말을 계속 우리도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쓰잖아요. 자꾸 쪽지를 접었다고 쪽지라고 하잖아요. 문건을 접었다 그러고. 근데 생각해봐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는데 예. 거기서 보면 쪽지를 줬겠어요? 거기서부터 사실 안 맞는 얘기인데 그쵸, 다 우리도 뻥이었죠. 머릿속에 예. 쪽지라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이 문건들, 포고령이라든가 계엄 관련 문건들이 네. 노상훈 전 정보사령관이 쓴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 네. 검찰에서 노상훈의 문건들을 확보해 보니까 노상훈이 사용했던 기호라든가 독특한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사하다는 거잖아요. 포고령하고 그대로 겹치더라라고 하면 이거는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전에 굉장히 오래 준비를 했다는 건데 예. 오래 준비를 했다는 건 다 알려졌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상황에서 그러면 갑자기 쪽지에다가 뭐 볼펜으로 끄적끄적 해가지고 야 찢었어 이거 나눠주고 이랬겠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실 봉투에 담겨서 인쇄돼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다 준비가 된 정황이 그럼요. CCTV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간 이 핵심 관련자들이 대중과 일반의 국민에 공개했던 발언했던 증언들은 거짓말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최상목에게 전달됐던 문건에 문건을 대해서는 사진으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보면 예. 단어들을 보면요. 네. 정말 전문 용어들만 다뤘어요. 그렇죠. 예산을 편성하라. 예. 예산을 확보하라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라. 그것은 기재부 공무원들 있잖아요. 네. 예산실 공무원들만 거의 쓰는 용어이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문가들이 다 개입해가지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미리 준비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고 아까 한덕수에 관련돼서는 저는 매우 또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한덕수요? 한덕수가 계엄이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고 나서 네.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 빨리 해제 국무회의 열어야 된다. 네. 라고 본인이 계속 주장했다고 뭐 계속 요구 촉구 뭐 이런 거죠. 촉구했다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그 시간에 네. 윤석열은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죠? 합참 아, 지휘통제실에 맞아요. 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합참 지휘통제실에 가 있는데 본인은 계속 설득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한덕수의 말이 완전히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게 예. 실제로 윤석열은 계엄을 제2의 제3의 계엄을 계속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 그 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노력을 한 게 한덕수가 아니냐. 오, 이거는 매우 진짜 핵심적인 내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의 내란에 대한 모의 혐의, 모의 혐의가 정말 간단치 않고 예. 그렇게 간단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어떤 무리수를 쓰든 간에 네. 후보가 돼서 검찰의 칼날을 피해 보려고 그 발버둥을 쳤다. 예. 저는 그렇게 그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한덕수는 뭐 이제 국민들 앞에서는 매우 당당하게 나는 그 계엄을 마치 뜯어 말린 사람처럼 그리고 이 비상계엄 이제 해제 이후에 어쨌든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하는 절차 네. 이런 거를 밟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지만 그건 다 CCTV 내용을 보니까 뻥이었다라는 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상황 이제 지금 말 잘 지적을 하셨는데 예. 윤석열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가결된 이후에도 군인들에게는 아직 두 번이고 그렇죠. 세 번이고 두 할 번이고 수 세 번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휘통제실 내에 이른바 결심지원실이라는 데 들어가서 저 국회법 법령집 갖고 와라 그래서 자기가 살펴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그것도 있었죠. 예, 그러면 그 시간대에 지금 시간대 CCTV가 다음날 오전까지예요. 예. 그럼 그때 한덕수를 비롯해서 이 국무위원들, 위원들은 다 그럼 뿔뿔이 흩어졌을까? 아니면 대기 상태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을까? 네. 그리고 최상목은 또 일정이 알려진 바가 있죠. 나와서 저 금융기관 관련장 회의를 했어요. F4 회의를 했죠. 지금 그 내용이 아직까지도 안 밝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 직전에 예비비를 마련하라 그랬는데 돈을 끌어내려는데 하필이면 금융자 관련자들 회의를 했다? 이게 연결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정황들, 움직임들이 적어도 한덕수가 처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죠. 근데 사후적인 방조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쓸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는 거죠. 거기서 선포 이후부터는 어떻게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거기서 정말 다 반대하고 바짓가랑이 물어졌고 이런 게 아니라 계엄 선포한, 이런 생각해보세요. 계엄을 일단 선포했어. 예. 국회에 막 헬리콥터가 뜨고 있어. 예. 그럼 바라보는 국민들이라든가 그걸 막아야 되는 국회의원들은 절박했지만 네. 그 상황의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 됐다 이거 됐구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겠어 예. 여기 뭐 따라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사안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두 분의 두 분이 막 이제 퍼즐들을 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이게
그동안 우리가 이 사람들 말을 그냥 그러니까 진짜 뭐랄까 보도 내용만 가지고 확인하는 분들은 있는 외피적인 부분, 표면적인 부분만 가지고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막 하는 과정에서 CCTV만 대조해봐도 비교해봐도 기존에 진술했던 내용들이 거짓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말 미칠 노릇인 야, 게 진짜 미칠 노릇인 게 만약에 이제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아직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 지금 이제 예.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추론이에요. 구체적인 진술을 밝히지 않았는데 네. 밝힌 거는 그 CCTV 세 군데의 CCTV를 보니까 기존에 얘기했던 거하고 달랐다는 거니까 기존에 얘기했던 게 뭐니를 보면 우리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진짜 심각해지는 게 생각해 보세요. 한덕수 최상목이 5개월가량 이날의 대통령 대행이었어요. 끔찍하죠. 내란에 같이 공조를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을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이런 인간들이 그 당시에 발언이나 진술관다우게 매우 협조적으로 네. 매우 이 내란에 협조적으로 굴었던 내용이 이 CCTV에 담겨 있다라고 하면 야 그거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어쨌든 대접견실, 집무실, 뭐 복도 등등 복도 영상에서 장면들을 확인하고 특수단이 기존에 있었던 진술들과는 차이가 있는 점을 밝혀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른지를 얘기를 안 해서 저희가 지금 막 조각 맞추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영화같이 막 상상이 됐는데 막 국무위원들 다 있는데 자 당신은 이거, 네. 당신은 이거, 당신은 이거를 문건 이 자체로 막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막 이런 장면이 담겨 있으면 그게 상식에 맞죠 오히려. 야,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하기 전에 국무위원들이 많이 모이기 전에 핵심들만 먼저 모인 거예요. 네네네. 이상민부터 시작해서 김용현 그리고 한덕수 그리고 최상목 이런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네. 모의를 한 거죠. 그럴 개연성이 크고 그래서 국무회의 진짜로 국무회의가 그러니까 형식상의 국무회의죠. 형식상의 국무회의 하기 전에 예. 자기네들끼리의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한 네. CCTV가 찍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할 만큼의 그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 용산에 먼저 도착했었다. 이런 것들이 최소한 확인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야. 최상목이 몇 번 접었다 그랬죠? 두 번 접었다가 그러자. 두 번이야? 세 번이야? 두 번, 세 번. 가로로 세 번이었어요? 잠깐만 이게 세로인가? 이렇게 가로로 세 번 접어야 돼? 가로로 세 번? 가로로 세 번 접었으면 이렇게지. 이렇게잖아. 이렇게 접은 게 그래서 가로 세 번이잖아. 그리고 한 번 더 접어야죠. 한 번 그럼 더 이렇게 말리는데? 네. 네. 이렇게 또 그래서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했다는 거야.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고 딱 이렇게 펼치자마자 그렇지. 나눠주는데 받고. 그럼 막 전화해. 여기다. 그치, 뭐, 전화해. 맞아. 야, 저 예산 편성해야 되니까 빨리 모이라 그래. 맞아. 이러고 야, 있는 거야. 하는 애 어떻게 누가 가 있냐? 뭐 이러고. 아니 여기가 공간이 대통령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이 지령을 내렸잖아요. 네. 근데 국무위원이 보자마자 국여가 여기다 넣는다고요? 말도 안 대통령실에서요? 되죠. 아이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진짜 다. 제가 5년간 국무회의장에서 봤는데요. 그런 국무위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물며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했는데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막 날아다니는데 헬기 타고 거기서 난 안 할라요 이런. 막 접고 네, 한덕수도 이게 그 앞에 보고 있는 게 뒷주머니에 넣었다고요? 막 뒷주머니에 넣고 네. 아니 동네 건달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민이고 뭐고 다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국민들 앞에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었는지는 저희 의심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를 각각 받고 방금 전에 귀가했다라는 내용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고요.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만약에 이런 일단 차이점을 발견했다고 하면 굉장히 결정적인 내용이라면 구속영장까지도 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에 대한 어떤 사후적이라도 방조범 수준에 이른다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네.
안타까운 건 지금 소리 녹음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아폰 오늘 이제 비아폰도 같이 네, 압수를 네. 했다라고 하는데 네. 비아폰은 다 초기화를 시켜버렸다라는 예. 거예요. 12월 6일자인가 그렇게 초기화를 시켰다고 하니까 정말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이것도 물증이지만 네,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안타깝지만. 음. 그리고 사람이 둘러댈러 오시면 지기현 부장 보세요. 술집 가서 사진만 찍고 왔다는 얘기도 하는데 무슨 그렇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거꾸로 이쪽에서 더 추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형사처벌 원칙이니까 예.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어. 하지만 분명히 의심은 가고 지금보다 확실한 정황은 나온 거죠. 게다가 또 사실은 그 증거인멸을 이제 물리적으로 만약에 증거를 인멸한다고 친다면 12월 3일 이후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그렇죠. 구속영장을 치는데 이미 실기한 상황이니까. 다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건 예. 그중에 누군가 하나가 좀 더 밀접한 증거가 나와서 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 공범 중에 알잖아요. 와르르. 예. 죄수의 딜레마라고. 죄수의 딜레마. 맞아요. 그래서 한쪽만 이대로 가다가 나만 죽겠다라는 상황이 돼버리면 예. 그냥 정말 뚝이 터지듯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예. 일단 이 세 명에 대한 이 기소가 아직 아직 안 됐어요. 예. 안 됐기 때문에 네. 기소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내란숙 윤석열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관련된 별도의 또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렇게 윤석열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지 예. 계엄 저지로 초기에 그리고 왜 그렇게 경찰이라든가 이 협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건지 경호처는 뭘 믿고 그렇게 버텼던 건지 이런 것들이 주만등으로 싹 지나가요. 네, 다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덕수하고 최상목이 지금 뭘 했겠어요. 만약에 진짜로 여기서 우리가 추측한 것처럼 실제로 내란과 관련돼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5개월 동안 국가 원수를 대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렇게 일이 안 풀렸던 거죠.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있었겠죠. 아니, 당사자잖아요. 네. 김성훈한테 계속 버티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성훈을 직무배제 시켜야 되는데 전 시키지 않은 한덕수, 최상목 이 두 사람이 왜 그렇겠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문제가 뽀록 날까봐. 네. 역시. 우리가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게 하나하나씩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겁니다. 지지부진하게 이 사태를 계속 뭉개려고 하는 당사자들은 자기도 잡힐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내란을 덮는데 일조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내란 종사 혐의 최상목, 한덕수, 이상민 귀가했다고 합니다. 구속의 가능성은 좀 낮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일망타진해야 된다.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들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더 있을 가능성도 높다. 이 사람들이 직접 행동하기 어려운 부분은 또 누군가 조력자가 또 있을 거예요. 종사자가 또 있을 수 또 있어요. 있겠죠. 네. 예. 아니 지금 특수단에서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네. 그 개헌과 관련해서 내란 선동과 내란 수계를 따라서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움직인 군에 대해서는 네. 많이 수사도 하고 재판도 이미 시작됐어요 한참. 예.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내각이 수사를 제대로 안 받았고 네. 대통령실이 수사를 제대로 안 받았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좀 검찰이에요. 심우정이죠. 검찰이에요. 아니 윤석열이 본인이 직접 동원할 수 있는 건 군은 아니니까 군대도 안 갔다 왔으니까 김영환하고 노상원한테 맡겼으면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검찰이었었고 개헌 당일날도 그렇게 계속 전화했어. 오늘도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이 목소리 나왔다고 증언이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에는 아무 연락도 안 했다? 그게 받아들여지세요? 자, 진짜 정말 저는 비상식적인 나라에 지난 5개월간 산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이런 소식들까지 또 두 분과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착잡해지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뚫고 나와서 여기까지. 파면시키고 구속은 지금 안 풀려났지만 재판에 넘기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네. 그러면 이거 짧게 비화폰 아까 그 확보했다라는 네. 거 그거 내용 삭제는 누가 했을까요?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지금. 원격으로 초기화한 것 같다고 원격으로 하니까. 초기할 만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정확하게 지시한 사람은 누굴까요? 김이죠. 김건희? 아니죠. 누구 김? 아니 저 경호처에 김성훈? 김성훈에 의해서 예. 경호통신에서 지워졌을 것이고 예. 김성훈이 자체적으로 했겠어요? 누군가가 지시를 했겠죠? 그럼 그 김건희? 그 누군가가 윤 씨 아니면 김 씨 다들 그렇게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그 몰아가려고 그래? 김성훈이 누구 말을 사람이. 듣겠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황급하게 한 거잖아요. 예. 원격 상태라고 하는 것은 황급하게 한 것이고 예. 황급하게 한 것은 누군가가 유선을 통해서 지시를 한 거고 네. 그 지시에 있었을 때 김성훈이 그 현장에 없는 거예요. 경호처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원격으로 본인이 지시해가지고 삭제를 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경찰의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정말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예.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반부패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 경찰과 검찰의 실력 차이가 너무 난다. 아. 그래서 검찰에게 일정 정도 기회를 줘야 된다. 예. 윤석열을 구속하는 것도 경찰이 아니고 예. 검찰이 했으면 정말 잘했을 것이다. 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정말로 경찰과 검찰이 똑같은 동등한 기회를 주어주고 동등한 자료나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실력 차이는 오히려 검찰보다 경찰이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준 것이다. 예. 그래서 이후에 검찰개혁 법안을 하고 난 다음에는 중대수사청을 하고 기소청으로 가더라도 반부패 수사와 관련돼서 우리의 큰 브레이크가 생길 것이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동안 경찰이 실력 발휘 못했던 건 검찰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가 지연되고 발목이 잡히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수사할 수 있는 손발이 묶여서이지 다른 이유가 없었다라고 예. 하는 것들을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찰도 검찰도 이번에 국민들께 새롭게 또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